새벽으로 접어드는 시간, 창문 틈으로 스며든 찬 공기가 방 안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다. 나는 얇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잠결에 몸을 웅크렸다. 낯선 집의 냄새, 익숙하지 않은 침대의 감촉이 미세한 불안을 남긴 채 의식을 흔들었다. 요람에서 들려오던 아기의 숨소리는 어느새 규칙적인 리듬으로 멀어져 갔고 집안은 다시 깊은 고요 속으로 잠겼다. 그 고요가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먼저 깨어나려는 순간이었다. 그때 아주 희미한 기척. 문이 닫히는 소리인지 바람이 흔든 소리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둔탁함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눈을 뜨려 했지만 잠의 무게가 손목과 발목을 눌러 붙잡는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의식은 떠 있고 몸은 가라앉아 있는 그 애매한 경계. 잠시 후 멀리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욕실에서 들리는 익숙한 소음수도, 타일, 물방울. 아, 들어왔구나.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안도하려는 찰나, 이유 없이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안도와는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스쳤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는 그저 얕은 숨을 고르며 깨어나야 한다는 생각과 다시 잠들고 싶다는 본능 사이에서 흔들렸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 침대가 아주 미세하게 울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이 한순간에 현실로 끌어당겨지기 직전 나는 마침내 눈을 뜨려 했다. 새벽 공기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 그 고요함은 누군가 갑자기 내 몸 아래로 파고드는 감각에 의해 돌연 깨어졌다. 숨이 막힐 듯 거대한 무언가가 주저없이 깊숙이 밀려들어오는 그 순간 놀라움에 몸이 화들짝 튀어 올랐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술은 떨렸고 목구멍에는 소리 없는 비명이 걸렸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크고 그리고 단단한 것. 그것에 내 몸은 순식간에 사로잡혀 버렸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에는 딸 지연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런 시간에 무슨 일이지?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누르자 예상대로 딸의 다급하게 막힌 목소리가 귀로 파고들었다. 엄마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오늘 동창회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김서방이 회사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대. 그래서 윤호를 잠깐만 봐줄 수 있을까? 나는 소파에 다시 앉으며 천천히 물었다. 오늘 밤부터 가는 거니? 윤호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잠깐만 와달라고. 내일 아침엔 돌아올 거니까. 정말 오늘 밤만 부탁할게. 제발 도와줘.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조급함이 배어 있었다. 젊을 땐 누구나 그렇지. 나는 잠시 생각한 후 어쩔 수 없네 하고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지금 준비하고 바로 갈게.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 지연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현관 열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지연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다. 거실에는 작은 아기 침대가 놓여 있었고 손자 윤호가 담요 속에서 천천히 몸을 움직이며 쿠우쿠우하고 천사 같은 잠숨을 쉬고 있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오늘 밤만 부탁할게. 분유랑 기저귀는 다 여기 준비해뒀으니까. 지연은 빠른 말투로 그렇게 말하고는 옆에 놓여있던 여행 가방을 집어들었다. 나는 윤호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리고 그 따스함과 분유의 달콤한 향기에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걱정 마, 잘 다녀와. 이 아이는 내가 잘 볼 테니까. 지연은 여러 번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고 급히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급속히 고요함을 되찾았고
아기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울리는 공간에 나와 윤호 둘만 남았다. 윤호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후 침실 구석에 놓인 작은 요람에 조심스럽게 재웠다. 윤호는 곧바로 쓰야쓰야 규칙적인 잠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몸에 살며시 이불을 덮어주고 모니터 대신 머리맡에 작은 야간등만 켜두었다. 만약 윤호가 밤중에 깨더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은 반쯤 열어두고 베개맡에는 젖병과 따뜻한 물 그리고 여분의 기저귀를 미리 준비해 놓았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딸 부부의 큰 침대에 몸을 누이니 긴장했던 마음과 몸이 훅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요람에서 들려오는 가늘지만 평온한 윤호의 잠숨이 마치 기분 좋은 자장가처럼 귀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리듬에 맞춰 나도 깊고 조용하게 숨을 반복하다 보니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다. 그렇게 나는 딸 부부의 침실에서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깊은 잠의 밑바닥에서 어딘가 희미한 소음이 들린 것 같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그리고 닫히는 둔탁한 소리. 순간 눈을 뜨려 했지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워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다시 귀에 들려온 것은 누군가의 발소리였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낯선 사람 같은 무겁고 비틀거리는 듯한 발걸음이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기척이 전해졌다. 하지만 낮의 피로와 졸음에 짓눌린 내 몸은 마치 깊은 물속 바닥에 있는 것처럼 그저 무겁게 가라앉기만 했다. 잠시 후 이번에는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수도꼭지를 트는 소리, 샤워 물이 타일을 두드리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안개가 낀 듯 희미하게 귀에 들렸지만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게 깨어나지 않았다. 나는 어렴풋이 김서방이 들어왔구나 하고 생각했다. 지연이 말한 대로 회사 회식이 길어진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무거워진 눈꺼풀은 뜰 기미가 없었다. 마치 금박으로 묶인 것처럼 소리는 들려도 몸은 전혀 반응해주지 않았다. 이윽고 물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이 침실 쪽으로 향하는 기척이었다. 얕은 잠의 일부에서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 누군가 바로 곁까지 와 있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침대에 깊숙이 가라앉은 채. 나는 그저 얕은 호흡만 반복하며 다시 깊은 잠의 가장자리로 더욱 깊이 빠져들 뿐이었다. 그때 침대가 크게 삐걱거리며 내 옆에 묵직한 무게가 더해졌다. 그 무게는 처음부터 분명하지 않았다. 이불이 살짝 눌린 것 같기도 했고 잠결에 내가 몸을 뒤척이며 만든 착각 같기도 했다. 침대 스프링이 낮게 울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멀리 퍼졌다가 사라졌다. 그 소리에 놀라 의식이 조금 더 떠오르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깊은 수면의 가장자리에 붙들려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방 안에 퍼져 있던 익숙한 냄새 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운이 겹쳐졌다.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숨결이 섞인 듯한 공기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들이쉬었다. 깊게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머릿속에서는 괜찮다는 생각과 이상하다는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마도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회식이 길어져 술에 취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감각들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눈꺼풀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나는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조차 물속에서 하는 것처럼 둔했다.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손끝에 힘을 주려 해도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 것처럼 반응이 없었다. 숨소리가 들렸다. 분명 내 것이 아닌 박자도 온도도 다른 숨결. 그 숨이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다. 위협인지 착각인지 판단하기도 전에 감각이 먼저 반응해버렸다. 어깨가 굳어지고 목 뒤가 서늘해졌다. 일어나야 해.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여러 번 울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혀는 무겁게 붙어 있었고 목은 마른 채로 굳어 있었다.
소리를 낸다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침대가 다시 한번 낮게 울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아주 분명히 내 옆이었다. 더 이상 꿈이라고 넘길 수 없는 거리. 그제야 의식이 급격히 끌어올려지듯 흔들렸고 잠에 빠져들던 경계가 와르르 무너졌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려다 멈췄다. 이미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체온과 습한 숨결이 바로 가까이 느껴지고 그 기척에 잠에 빠져들던 의식이 화들짝 깨어났다. 그 순간 거친 손길이 주저없이 내 몸에 닿았고 아랫배를 더듬더니 단단하고 뜨겁게 달아오른 무언가가 깊고 강하게 내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다. 충격에 온몸이 꺾이며 소리 없는 비명이 목구멍 깊숙이 얼어붙었다. 코를 찌르는 진한 술 냄새.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김서방이다. 그는 술에 취해 나를 아내의 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다. 안 돼. 마음속으로 소리쳤지만 이미 몸은 그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있었고 짐승 같은 거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숨 쉬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가슴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단단한 덩어리가 몸 깊숙한 곳까지 박히는 그 순간. 나는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끼며 무의식 중에 침대 시트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다.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지만 저항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김서방의 체중은 용서 없이 내게 짓누르고 그의 숨결은 술 냄새와 뒤섞여 내 얼굴 바로 가까이에서 격하게 뿜어져 나왔다. 그만해, 다른 사람이야. 마음은 필사적으로 외치고 있는데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기만 할 뿐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 있는 것이 사랑하는 아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의심 없는 몸짓으로 더욱 깊이 내 몸을 관통해왔다. 그럴 때마다 그의 허리가 힘차게 밀쳐지고 내 몸은 의지와는 무관하게 젖혀졌다. 시트 끝을 두 손으로 단단히 움켜쥐고 버티려 했지만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슴은 더욱 격하게 뛰었다. 그 말이 소리로 나오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만 부딪혀 흩어졌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외치고 있었는데 입술과 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생각은 빠르게 달리고 있었지만 몸은 전혀 다른 시간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상하게도 공포는 한 번에 밀려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앞섰다. 오해일 거라는 생각, 금방 멈출 거라는 기대, 곧 상황이 정리될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 그 모든 생각들이 서로를 밀치며 한꺼번에 떠올랐다가 곧 무너져 내렸다.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무거웠다. 숨을 고르려 할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졌다. 공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 자체가 두려웠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모든 것을 더 악화시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숨을 아꼈고 소리를 삼켰다. 침대 위의 작은 진동과 낮은 소음들이 과장되어 귀에 박혔다.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더 또렷해질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눈꺼풀을 더 세게 붙들었다. 어둠 속에서는 판단이 흐려지고 흐려진 판단 속에서는 아직 도망칠 틈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다.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그 희망을 조용히 지워버렸다. 머릿속에는 전혀 상관없는 기억들이 떠올랐다. 오래전의 평범한 저녁, 아무 일 없던 날의 사소한 장면들. 그것들은 방패처럼 앞에 나섰다가 곧 힘없이 흩어졌다. 지금의 감각을 막아내기에는 너무 가볍고 연약한 기억들이었다. 몸의 중심이 어딘지, 내가 어디까지 나인지조차 흐려졌다. 의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갔다. 손끝에 힘을 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러면 시간이 조금은 느려질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저 붙잡는 쪽을 택했다.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지만 손을 놓는 것보다는 나았다. 시간의 감각이 무너졌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늘어났고 몇 분은 단숨에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다.
시계가 있었다면 아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방 안에서만큼은 시간이 제멋대로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 흐름에 휩쓸린 채 판단도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떠밀려가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질문은 있었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몸이 먼저 반응했고 그 반응에 마음이 뒤늦게 따라붙었다. 그것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스스로를 부정했다. 배신이라는 말로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쓸수록 내 안에서는 더 큰 파문이 일었다. 억누른 감정들은 길을 바꿔 다른 곳으로 번졌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마치 마가선 두 개 틈새로 물이 스며들 듯 감정은 틈을 찾아 흘러갔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지금은 견뎌야 해. 이유는 없었다. 그저 버텨야 한다는 생각만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떠올랐다. 도망도 설득도 설명도 불가능한 자리에서 남은 것은 견디는 일뿐이었다. 주변의 소리들이 겹쳐졌다. 숨, 미세한 마찰음, 침대의 낮은 울림.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느껴지며 의식을 압박했다. 생각은 점점 짧아졌고 문장 대신 단어만 남았다. 지금, 여기, 버텨.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는 사이 마음의 저항은 조금씩 달아갔다. 처음의 날카로움은 둔해졌고 긴장은 다른 형태로 변했다. 그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이해하는 순간 더 큰 혼란이 밀려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멈추는 쪽을 택했다. 눈을 감은 채 나는 그저 파도 위에 떠있는 나무 조각처럼 상황에 맡겨져 있었다. 저항과 체념의 경계에서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하지 못한 채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다. 놀람과 공포 그리고 억누른 신음에 휘둘리며 나는 점차 저항할 기력마저 잃어갔다. 술에 막힌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그리고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내 허벅지는 떨렸고 손끝은 시트에 파고들었지만 몸은 이미 그의 리듬에 맞춰 흔들리고 있었다. 눈을 감으려 해도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그 안에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감각의 소용돌이에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김서방의 무게가 더해질 때마다 숨은 목구멍에서 끊기고 가는 신음만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필사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였지만 몸의 중심에 직접 울리는 충격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 알 수 없었다. 그의 거친 호흡과 뚝뚝 떨어지는 땀 그리고 묵직한 체중이 겹쳐지는 가운데 나는 점점 무력해져 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몸 깊숙한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베개에 얼굴을 묻듯이 두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 격렬한 흔들림을 어떻게든 가라앉히려고. 하지만 결국 몸은 본능을 따르듯 떨리기 시작했고 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버렸다. 김서방은 더욱 깊이, 더욱 격하게 나를 탐했다. 술로 붉게 물든 그의 얼굴은 귀신 같은 표정을 띠고 뿜어내는 숨결은 점점 더 뜨거워졌다. 나는 눈을 꼭 감고 견딜 수밖에 없었지만 그럴수록 몸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심장은 미친 듯이 고동쳤고 마침내 나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가 몸 안쪽에서 밀려왔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격하게 몸을 떨었으며 그것엔 쾌락의 파도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다. 김서방의 몸이 퍽하고 움직임을 멈춘 순간 나는 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체온이 내 등에 그대로 짓눌린 채 그의 거친 숨소리만이 귓가에서 크게 울렸다. 나는 엎드린 자세로 피로에 젖어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두 눈을 꼭 감았다. 제발 다시는 움직이지 마. 이대로 아침까지 잠들어 있어줘.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김서방의 손이 다시 내 허리를 움켜쥔 순간 그 무게가 다시 나를 깊이 깊이 짓눌렀다. 순간 식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열기는 아직 조금도 사그라지지 않았었다.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채 다시 내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나는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몸은 다시 무겁게 벌려져 있었다. 숨이 막히고 두 손은 시트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머릿속에서는 그만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몸은 본능처럼 떨며 반응해버리고 있다.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왜 나는 혼란 속에서 나는 내 몸이 나 자신을 배신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계속 마음 깊은 곳에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둑을 터뜨린 듯 넘쳐 흘렀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천천히 삼켜가는 것 같았다. 문득 남편의 얼굴이 뇌리를 스쳤다. 그와 함께 보낸 과거의 기억, 옛날 밤의 애무. 하지만 그때는 결코 이렇게 강렬하지 않았다. 지금 내 몸을 파고드는 이 열량은 훨씬 더 크고 단단했다. 그 무게도 압박감도 내 기억 속에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깊었다. 남편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이며 나는 내 자신의 그 생각에 경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내 몸이 점점 더 뜨겁게 젖어간다는 것이었다. 몸 깊은 곳은 이미 넘칠 정도로 흠뻑 젖어 있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넘쳐오르는 감각에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하지만 손가락 틈새로 끊어지는 신음이 새어나왔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어댔다. 김서방은 술 취한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로지 욕망대로 더욱 격하게, 더욱 깊이 몸을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공포와 쾌락이 동시에 밀려오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지? 머릿속은 부정의 말로 가득 차 있는데 몸은 이미 저항할 힘을 잃어버렸다. 허리를 움켜쥐고 짓눌리는 몸, 귓가를 무는 뜨거운 숨결, 그 모든 것이 나를 더욱 깊은 무화의 경지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절정을 맞았다. 안쪽에서 뜨거운 분수가 솟구치고 내 몸은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격렬하게 경련했다. 나는 울음 같은 신음을 삼키며 손끝으로 시트를 찢어질 만큼 세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아 버렸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 따위 불가능하다는 것을.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무너져 내리며 지금은 그저 끝없이 깊은 어둠 속으로 어디까지든 떨어져 가는 기분이었다. 김서방의 몸은 이윽고 무겁게 내 몸 위로 쓰러지며 움직임을 멈췄다. 거친 호흡이 한동안 귓가에서 울렸지만 그것도 이윽고 깊은 잠에 빠져드는 평온한 잠숨으로 바뀌어 갔다. 나는 지쳐 침대에 엎드린 채 오랫동안 흐트러진 호흡을 정리할 수 없었다. 방 안에는 아직 두 사람의 열기와 술 냄새가 뒤섞여 떠돌고 있었다. 내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몸 깊은 곳은 여전히 젖은 여운을 품은 채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심장 박동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쩌다 이런 일이. 내 자신을 몇 번이고 자책해도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순간에 느껴버린 강렬한 감각이 내 몸 깊숙한 곳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남아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혔다. 남편에게조차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뜨거운 감각, 잊고 살아왔던 욕망이 마치 불길처럼 타올랐던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동시에 너무도 선명하게 새겨진 기억이 내게 무겁게 짓눌러왔다.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것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옆에서는 김서방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방비한 잠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옆에 작은 방으로 이동했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지탱하며 이불을 몸에 두르듯 감싸고 방구석에서 몸을 웅크렸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숨을 고르지 못했다. 공기가 가슴에 차오르기도 전에 무언가가 목을 조르는 듯 답답함이 밀려왔다. 마치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한 박자씩 늦게 귀에 도착하는 것처럼 현실이 조금 비껴난 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기분이었다. 발끝이 바닥에 닿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고 그제야 내가 깨어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침대 가장자리에 잠시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지만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장면들이 떠올랐다. 소리 없는 파편들이 서로 부딪히며 번쩍였고 그 빛에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기억은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더 몰아세웠다. 이불 끝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무릎이 풀리는 느낌에 다시 주저앉을 뻔했고 벽을 더듬어 간신히 균형을 잡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해도 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숨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것처럼 가슴 한복판에서만 맴돌았다. 나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작은 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것 같아 스스로를 다그치듯 발을 끌었다. 이 집은 분명 여러 번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낯설었다. 벽의 그림자조차 나를 바라보는 눈처럼 느껴졌다. 작은 방에 들어서자 어둠이 먼저 맞아왔다. 나는 불을 켜지 않았다. 빛이 켜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질까 두려웠다. 이불을 끌어당겨 몸에 두르고 방 한쪽에 쪼그려 앉았다. 천천히 숨을 세어보려 했지만 숫자는 자꾸 흐트러졌다. 하나, 둘 그 다음이 이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질문이 이어졌다. 왜 그때로 시작되는 문장들은 모두 결말을 찾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졌다. 변명처럼 들릴까봐 스스로에게조차 말을 아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과 이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서로를 밀어내며 부딪혔다.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작아졌다. 창밖에서는 멀리서 차 소리가 지나갔다. 평소라면 아무 의미도 두지 않았을 소음이었지만 그날은 마치 세상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 사실이 서글펐다. 나만 이 방 안에 갇힌 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손을 내려다보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떨림을 멈추려고 손을 꼭 쥐었지만 그러면 그 떨림이 더 크게 느껴졌다. 몸이 나를 배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고 곧바로 그 생각을 밀어냈다. 배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웠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이불 자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놀라 숨을 죽였고 스스로의 과민함에 다시 한번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 방의 공기는 답답했지만 문을 열 용기는 나지 않았다. 문 너머의 세계가 더 무서울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가 있었다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의 나에게 시간은 위안이 아니라 압박이었으니까.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아침이 오면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공포가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더 웅크렸다. 숨을 고르고 다시 고르고 또다시 고르려 애썼다. 마음속으로 짧은 문장을 반복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문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되뇌었다. 반복이라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방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심장 소리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았다. 그 박동에 맞춰 생각들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어떤 것은 붙잡고 싶지 않았고 어떤 것은 붙잡아도 손에서 빠져나갔다. 나는 그저 견디는 쪽을 택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 그렇게 나는 이불을 꼭 쥔 채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어둠이 조금씩 옅어질 때까지 혹은 내가 더 이상 생각할 힘이 남지 않을 때까지 아무것도 결론짓지 못한 채 그 밤의 중심에서 가만히 숨을 쉬며 버티고 있었다. 제발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를.
나는 기도하듯 그렇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고동쳤고 머릿속은 죄책감과 욕망이 뒤섞여 끝없이 흔들렸다. 그날 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자로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내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깊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을 대신해 손자를 돌보던 밤, 단 한순간의 착각과 술의 기세 속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어머니와 사위. 끝까지 자신을 지켜낼 수 없었고 그 마음과 몸을 흔들려버린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까요? 만약 당신이 그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더욱 깊이 빠져들어갔을까요? 착각에서 시작된 이 관계, 그 결말은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